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에 맥점을 짚는 김 소장입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 차트 분석 들어가기 전에 단기 지지 저항 구간 최신화해드렸으니까요.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 따라와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거고요. 자, 오늘 또한 댓글에다가 평단가를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영상 순서 또한 여전히 한미반도체에 대한 방향성 분석 이후에 그 다음에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 탈출 영상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 또한 댓글에 평단가 많이 남겨주시고, 어제 댓글 보니까 평단가는 여전히 28만원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또한 댓글에다가 평단가 꼭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8월 19일 날 한미반도체가 약 마이너스 1.5%대 도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어제 당시 보시면은 한미반도체가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왔죠. 그 구간에 막힌 데가 1대1 자리인 24만 3,500원,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장기 하락 추세 저항 구간대에서 막히고 나서 오늘 밀렸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파란 색깔 구간이 장기 하락 추세 라인이에요. 하락 저항 구간대죠.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은 상방으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자, 근데 앞전에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도 아마 조정폭 눌림목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냐? 제가 Y파동과 C파동은 이 15만원에서 13만 600원 요 사이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1.272 구간을 딱 한 번 정확하게 다 주고 나서 반등을 지금까지 이어져 주고 있는 시점이죠. 그럼 지금부터 눌리는 관점이 뭐냐?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의 한 사이클은 끝났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전체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가가 우리가 예측과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구간대인데, 이 구간에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끝나고 나서 되돌림이 짧게 나왔어요.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략 몇 프로가 나왔냐? 요거는 제가 좀 색깔을 주황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보시면은 0.382 구간인 19만 1,200원까지 나왔다가 반등을 줬죠. 요거는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에 대한 되돌림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나왔던 최고점까지 딱 끌고 갔을 때 되돌림이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 0.382를 안 닿아주고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0.382 구간인 22만원대 있죠, 정확하게. 여기를 올라타주고 지지받으면은 여기가 전체적인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다시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0.236 구간인 22만원대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여기 파란 색깔 장기 하락 저항 구간대도 못 넘긴다? 한 번 더 빠지면서 382, 0.5, 0.618 구간대 이 금액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요걸 색깔 바꿔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빨간 색깔은 겹치니까 파란 색깔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내가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382, 0.5, 618 요 금액대 20만 6천원, 19만 5천원, 18만 4천원대 요 세 개 금액대에서 1차, 2차, 3차 분할로 접근을 해보는 게 낫다. 근데 이 0.5 구간인 19만 5,700원이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 너무나 많아요. 1대1 자리와 1.25 자리, 그리고 방금 그려드렸던 0.5 구간 너무나 중첩되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지 형태가 나오고 나서 올렸단 말이죠. 그럼 재차 한번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서도 A, B, C 파동으로 세 파동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 B, C 파동으로 빠지고 나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이때는 3개의 패턴으로 올렸고 3개의 패턴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3, 5패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5패턴은 뭐죠? 당연히 임펄스 상승 5파동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맞고 튀어 올라갈지 여기서 맞을지 여기서 맞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거는 MMT만 알겠죠? 마켓 메이커들. 얘네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등에 그냥 잘 업어가면 돼요. 그래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내가 보수적이다? 요 금액대에서 분할로 3번에 나눠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고, 나는 조금 더 확실한 자리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되냐? 제가 요 검은 색깔은 지워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너무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부터 좀 들어가면 되냐? 이 파란 색깔 장기 하락 저항 구간대 있죠.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줄 때 추격 매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돌파를 하게 되면요, 앞전에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면은 얼마만큼 지지를 강하게 받아주는지 리테스타로 내려와요. 이 구간대를.
그럼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는 형태가 나온다? 그때 확인 매매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손절 라인은 다시 한번 이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왔을 때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익절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리테스트 구간대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을 아마 돌파해주면 높은 확률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30만 원 선까지도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한미반도체가 상승 채널링을 그리면서 올라갔었죠. 요 하락 하단 저항 구간대 앞전에서도 여기서 계속 저항 맞고 빠졌던 자리,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죠. 들어가니까. 그랬던 자리까지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러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걸 좋아한다. 이 장기 하락 저항 구간대를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때 진입을 해보면은 나름 또 괜찮은 수익폭을 크게 볼 수도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서 이 최고점을 바로 그냥 이제 돌파하러 가는 그 스타팅 포인트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거나 텔레그램이나 혹은 방향 시나리오 보내드릴 때 그때 남겨드릴 겁니다. 지금은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당장 이번 주 방향성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 구간대인 23만 원대 있죠. 23만 원이 요 구간 정도 되거든요. 23만 원 요 정도.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올라오더라도 이 하락 저항 구간대를 못 넘겨주면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 C 파동으로 빠지고 나서 이 전체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그 다음에 재차 출발할 수 있는. 그럼 여기가 뭐지? W, X, Y 파동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1순위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하락폭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서 A, B, C 파동이 됐든 혹은 W, X, Y 파동이 됐든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을 깰 확률이 높아 보인다. 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소장님 그럼 내려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이건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인 건 있어요. 어디가 높은 확률이다. 높은 확률로 말씀드려보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이 고점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확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방이 조금 더 강합니다.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근데 단기와 중기적인 이 상승 추세로 봤을 때는 요렇게 세 파동을 올리든 혹은 1, 2, 3, 4, 5파동을 올리든 상승폭이 조금 더 유력하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에 대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승 쪽으로 분석을 하고 베팅을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겠죠. 승부가. 그러다 보니까 단기나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서 좀 난 빠르게 좀 익절을 하고 정리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하시면 상방 쪽으로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낫고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저가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처음으로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전 이런 자리에서 매매 안 하죠. 차라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 구간대를 돌파하고 지지 받을 때 그때 들어가거나 여기서 올라온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이 A, B, C든 1, 2, 3, 4, 5파동이든 그때부터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보더라도 조금 뒤로 돌아서면 막 까먹고 해요. 저는 좀 직관적으로 타점만을 좀 공유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돼요. 텔레그램 방은 말 그대로 타점만 공유드리는 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대응 시나리오를 볼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향 시나리오 문자로 남겨드린다고 했죠. 차트 캡처해가지고 옆에 글 설명으로 쭉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대략 이제 한 28만 원 선이 가장 많다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굳이 물 타야 될까요? 아니죠. 물 탈 필요 없죠. 이 저항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면 높은 확률로 3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본전에서 절반 물량은 덜어내고 나머지 50% 물량을 홀딩해서 요 정도 수익폭을 보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 하단 저항 구간대를 못 넘겨주면 아마 좀 깊은 조정이 또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들어가는 게 낫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 탈 필요가 없다. 만약에 안 올라와주고 빠지면요. 빠지면은 요런 이제 앞전에 있던 매물대에서 물을 타보시던가 아니면은 요 저점을 깨고 내려오거나 근처까지 왔을 때 물을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물 탈 때 내 평단가가 뭐 이제 28만 원, 27만 원 선인데 요만큼만 낮출 수 있다. 그럼 물 안 타는 게 나아요. 못해도 이 차트가 여기 있거나 혹은 이 아래 내려왔을 때 이 차트가 있는 기준점으로 절반 가까이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평단가를. 그래야지 희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28만 원인데 한 27만 5천 원밖에 못 낮춥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물 탈 필요성이 없겠죠. 굳이라는 거예요. 굳이. 평단가를 조금밖에 못 낮추는데 물 탄다? 그러한 도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그래도 절반 이하로 확 낮출 수 있는 분들은 물을 타보셔도 괜찮은 구간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 프레임대로 보시면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 분석을 해드리면은 요렇게 이제 1, 2, 3, 4, 5 파동으로 한 번의 대상승 사이클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조정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여기서 이제 WXY 파동이든 혹은 ABC 파동으로 종결이 날 수 있는 지점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도 이 Y 파동과 C 파동이 이 초록색깔 박스 구간 안에 진입을 하면은 끝날 가능성이 있다. 왜? 여기도 이제 매물대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터치를 해주고 나서 반등을 지금까지 계속 크게 주고 있는 시점인데 이 저점만 깨지 않는 선에서 눌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물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메리트가 좀 나름 또 좋은 자리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뭐 눈앞에 찍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런 성격이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여기가 됐든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에는 정말 좋은 영역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본인만의 기준점을 잘 잡으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의 가치도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뭐 이게 이번에 저점 찍고 빠진 게 한미반도체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진 거고 그리고 뭐 AI 버블론이다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HBM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기능이 안 좋다 이런 문제로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셔라. 결국에는 여러분들 끝내 웃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한번 열심히 분석해서.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혜택들인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끝내 웃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주 찾아와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달라고 이제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을 안 하니까 정말 안 누르시더라고요. 우리 아래 보이시는 엄지척 버튼 좋아요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소장이었고요. 이 네 가지 혜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혜택이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자동 프로그램 매매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발송해드리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제가 요것도 대한항통신도 이제 이번 연도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일단 요렇게 근거를 좀 잡아놔요. 뭐 대한항통신이 됐든 여타 다른 종목들이 됐든 제가 김 소장이 바라보고 있었던 나름 손익비 좋아 보이고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대한항통신인데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도 있고 피보나치 확장값과 일반 피보나치 확장값 그리고 매수 괜찮아 보이는 구간대를 이렇게 초록색깔 박스 구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때 어떻게 발송을 해드리냐? 자, 일단은 우리가 근거를 잡고 진입을 해볼 만한 손익비 좋은 자리는 이 구간이고 근거로는 피보나치 0.382, 2055원 그리고 일반 피보나치 값 0.618, 2080원 요 두 구간대가 손익비 좋은 자리입니다. 자, 매수해봐도 괜찮은 좋은 이유 삼수 하단 지지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는 피보나치 중첩 지지 근거 손익비 좋아 보이는 진입가는 요 정도 그리고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정도 금액대라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또 매매를 할 때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참고할 만한 그런 분석 내용을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초보자분들이 이 활용법을 모르시는데 그래도 나름 내가 대한항통신이라는 거 기업이 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언제 내가 진입을 하고 어디 기준점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관점과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을 도움을 조금 받아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도 분석을 통해서 물론 영상으로도 다뤄드리긴 하지만 영상은 뭐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업로드 시간도 길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분석 같은 것도 일단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름 기준점과 근거를 생기게끔 실력 자체를 디벨롭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혜택인 거예요. 뭐 대한항통신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대한항통신뿐만 아니라 뭐 많아요. 뭐 네이버나 LG전자 등등 보통 평균에 하루 한 3번에서 4종목 정도 분석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뭐냐? 바로 자동 타점 발송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됐어요. 자, 그게 보시면 뭐냐면은 자, 지금 이거 실시간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이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아래에는 빨간 색깔과 위에는 파란 색깔 요 신호가 보이고 중간에는 빨간 색깔 구름대와 파란 색깔 구름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실제 매매에서 직접 아직까지도 오늘날도 제가 활용하고 있는 개발한 지표인데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타점 자리가 오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 얼마 선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봐도 된다라고 대응 시나리오를 제가 남겨드렸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제가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손수 작성해서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저한테 작성하시고 나서 뒤에다가 희망하시는 종목이 있다면요. 한 분당 5종목씩은 제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어요. 6종목 넘어가면은 또 프로그램이 또 오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5종목입니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문자 발송해드릴 때 구독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전 뭐 삼성전자 3전, 뭐 SK 하이닉스 혹은 뭐 두에빌 이런 식으로 한 분당 5개씩 남겨주시면 타점 조건값이 충족되는 자리가 떴다. 그럼 자동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제가 다 세팅했습니다. 힘들게요. 아시겠죠? 이 조건 충족값이 뭐냐면요. 이거요. 이 빨간색 구름대 보이시죠? 구름대 같은 거. 구름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빨간 색깔 위쪽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빨간 색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면요. 조건값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가대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시가대로 보시면은 67,800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요 금액대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 시가대 매수 신호가 발송했죠. 67,600원에서 68,000원 선. 그리고 나서 다음 매도 자리까지 우리가 쭉 홀딩을 해보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가대 매수해서 요 시가대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약 25% 정도 우리가 괜찮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 번 매도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다음 또 이어지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시가대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타점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막연함은 이제는 해소가 됐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값대로 충족이 됐을 때 자리가 뜰 거고 이 파란 색깔 음영 부분에서는 신호가 발생이 안 돼요. 이 파란 색깔 음영이 생겼을 때는요. 박스권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정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조정장에서도 물론 조건값이 충족되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요.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빨간 색깔 선 위에 있을 때만 타점 제공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ING예요. ING가 뭐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 중이어가지고 영상에서 제가 괜히 말씀드리면 또 괜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살짝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영상에서 왜 안 풀어? 그래도 첫 번째 이벤트와 두 번째 혜택은 다들 좋아하실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구독자라는 거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인증하냐?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저희 채널 들어가시면요.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중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같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때 세 번째 이벤트 뭘 준비 중인지 먼저 알 수 있도록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20만 명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큰 구독자 수치죠.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구독 눌러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조금 더 나은 인사이트와 더욱더 좋은 양질의 분석 내용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